안녕하세요. 조창희 교수입니다. 정밀측정공학 이제 4주차 수업 들어가네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이제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측정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측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죠. 예, 구체적으로 측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은 드리지 않았는데, 대신 여러분들이 좀 많은 걸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강아지 집을 만들게 드렸고, 그 다음에 강아지 집이 왜 3D 모델처럼 나오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레포트를 제출을 하셨을 거고요. 제가 아직 그 레포트 결과를 확인을 하질 못했어요. 학교에 제출해야 되는 보고서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 좀 하느라고, 뭐 나름 모르시겠지만 나름 학교에서 보직자이기 때문에 좀 이것저것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를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 레포트 제출하신 결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정리는 다음 주 수업 영상 앞쪽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측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정리를 아직 해드린 거는 아닌 거고요. 그 전에 측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요, 측정의 종류, 측정기의 종류가 먼저 나오겠네요.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측정의 정의부터 먼저 나오겠네요. 자, 1번 측정의 정의, 측정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측정의 정의가 가장 먼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측정을 하려면 필요한 도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측정기가 있을 겁니다. 측정기의 종류, 종류라기보다는 종류가 좀 틀린 말일 것 같아요. 종류가 아니라 분류. 측정기를 어떻게 분류를 하겠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5가지 혹은 6가지, 우리 6가지로 할게요. 6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측정을 하는 측정 방법이 있을 거예요.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측정 방법도 분류를 해놨습니다. 몇 가지로? 5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먼저 측정의 정의, 측정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정의를 간단하게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측정기의 분류 6가지, 측정기를 뭐 버니어 캘리퍼스니 마이크로미터니 뭐 아니면 표준자도 있고 각도기도 있고 등등등 있을 텐데 얘네들을 6가지로 분류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측정 방법, 직접 측정, 간접 측정, 비교 측정, 절대 측정, 한계 게이지까지 해서 5가지 측정 방법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가 확인되셨으면요,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측정의 개념, 측정의 정의죠. 정밀 측정, 뭐 그냥 측정이라고 하셔도 되는데요. 뭐 여기서 이제 정밀 측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기계에서의 정밀 측정이에요. 물론 여기서는 기계라는 필드에서 정밀 측정이라는 게 무엇이냐? 정밀은 이제 프리시즌이죠. 그래서 프리시전 미저먼트라고 했는데요. 자, 기계 부품이나 요소의 치수, 각도, 형상, 표면 거칠기, 면의 상태 등의 양을 단위로서 사용되는 다른 양과 비교한다라고 말이 나와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죠. 양을 단위로 사용되는 다른 양과 비교한다. 저도 이 말이 양을 단위로서 사용되는 다른 양과 비교한다. 이 말이 좀 쉽지는 않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정밀측정공학이라는 교재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만 신경을 써주시면 될 거예요. 첫 번째 문제에서는요, 치수, 각도, 형상, 표면 거칠기, 면의 상태. 네, 면의 상태. 자, 얘네들 주로 우리가 알고는 사실은 치수, 각도, 형상까지가 될 텐데, 물론 거기에 표면 조도라든가 면의 상태라든가 그런 것들도 보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측정을 하는 항목들입니다. 측정을 하는 항목들이 이런 항목들을 측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측정 중에 포함된 단위의 수치와 단위의
곱으로 표현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반드시 측정 결과는요. 어떻게 나와야 돼? 우리가 무언가를 측정을 했어. 무언가를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하게 되면 그 측정 결과는 반드시 숫자와 단위의 곱으로 표현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측정 결과는 반드시 숫자와 단위의 곱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야? 길이를 측정했더니 25.4mm야. 자, 이게 숫자와 단위의 곱인 거예요. 자, 이게 숫자죠. 그리고 그 뒤에 밀리미터라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숫자와 단위의 곱으로 표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요. 우리 배우는 우리 기계 쪽이잖아요. 기계라는 필드에서의 측정 항목들은 단위가 다 길이 아니면은 각도예요. 형상이나 표면 거칠기나 그런 것들도 다 각도를 길이 아니면은 각도로 단위를 길이 아니면 각도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 단위는 언제나 밀리미터 단위가 나오실 거예요. 측정 결과 대부분 언제나 밀리미터 단위로 길이 단위는 표현하실 거고요. 각도 단위는 도, 분, 초로 주로 표현을 합니다. 도, 분, 초. 자, 1도가 60분이고요. 1도는 60분이고 얘는 3600초입니다. 1분은 60초가 되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건 뭐 각도 측정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간에 측정한 결과는 반드시 길이와 각도 단위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측정 결과 값은 반드시 숫자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게 측정 치수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된다? 단위가 붙어주셔야 됩니다. 단위가 없으면 안 돼요. 자, 기계 가공 중 또는 가공이 끝난 다음에 측정 또는 검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측정이라는 말하고 검사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측정하고 검사는 달라요. 얘네들은. 그래서 요거는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일반적으로 길이와 각도로 모든 측정량을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길이하고 각도로 대부분의 측정량은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표면 거칠기조차도 길이 단위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정밀측정공학에서 다루는 내용은 공업적 물체의 치수, 형상 등에 관한 규정, 혹은 요구 엄수하기 위한 검사, 뭐 그런 것들. 검사를 위해서 측정기, 어떤 측정기들을 선정을 해야 되냐, 측정기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물론 이거는 측정하는 방법은 주로 기초 측정 실습에서 할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간략하게 설명은 드리겠지만 기초 측정 실습에서 주로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측정기의 오류 여부, 주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들이 이거죠. 오류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 검사를 위한 측정기 선정, 이런 것들. 오리엔테이션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번 단원에서 이 교과목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이 되실 겁니다. 좀 전에 제가 측정하고 검사가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영어로도 measurement랑 inspection이랑 다르죠. 자, 검사라는 거는 주어진 규정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결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검사라는 것은 합격이야 아니면은 불합격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뭐 고, 얘는 노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결정하는 것을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기준이 있으면 그 주어진 기준을 넘어갔으면 불합격, 넘어가지 않았으면 합격이에요. 자, 이게 주어진 기준입니다. 주로 기준은 뭐로 표현되냐 하면은 공차 범위로 표현되는데요.
공차라는 거의 개념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공차 기준인데 여기까지가 범위인데 그랬을 때 측정 결과가 여기 있어. 이 공차 범위 안에 있어. 그러면은 이게 측정된 결과가 여기 있으면 얘는 합격이에요. 곱니다. 근데 바깥에 있어. 측정 결과가 그러면 얘는 노고죠. 불합격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판정하는 것을 검사라고 합니다. 자, 측정이라는 것은 검사를 위해서라는 말이 나왔네요. 검사를 위해서 어떤 양을 단위로 사용해서 다른 양과 비교하는 것, 즉 숫자와 단위의 곱으로 표현되는 것, 이것을 측정이라고 합니다. 측정은 숫자와 단위의 곱으로 표현돼야 되고요. 숫자 표시는 측정 오차를 고려해서 뭐를 유효 숫자죠. 유효 숫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차를 고려해서 유효 숫자를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유효 숫자는 오차를 고려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숫자를 유효 숫자라고 하고요. 보통 측정기에서는 측정기 사양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만약에 버니어 캘리 30cm 자로 표현했어요. 30cm 자로 측정을 했습니다. 얘는 소수점 밑으로 표현되는 게 의미가 없죠. 30cm 자는 가장 작게 측정할 수 있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까지 밖에 측정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30cm 자를 가지고 측정을 했으면 1mm까지가 유효 숫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버니어 캘리퍼스, 우리 디지털 말고요. 일반적인 버니어 캘리퍼스요. 일반 눈금 버니어 캘리퍼스는 0.05mm까지밖에 측정을 못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버니어 캘리퍼스는 유효 숫자가 0.05mm까지예요. 물론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경우는 아베이 원리에 맞지 않는 측정기이기 때문에 0.1mm까지만 봅니다. 마이크로미터 같은 경우는 0.01mm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표준자냐 아니면은 버니어 캘리퍼스냐, 저는 버니어 캘리퍼스를 버스라고 씁니다. 아니면은 마이크로미터냐, 맘이라고 써요. 마이크로미터는 얘네들에 따라서 유효 숫자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고요. 자, 어쨌든 간에 측정하고 검사를 비교를 해보면 측정이라는 건 결국 어떤 양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측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허용되는 범위 안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판정하는 게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하는 거는 측정이고요. 그래서 측정으로부터 값을 도출하고 그 값으로부터 기준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합부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값을 도출한 이후에 기준과 비교해서 합부를 판정하라는 거, 이러한 과정을 검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측정을 한 다음에 검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측정하고 검사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값이 도출되는 게 측정이에요. 검사는 값이 도출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것만 판정을 하는 게 검사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측정기의 분류입니다. 측정기의 분류인데요. 측정기의 분류는 총 6가지예요. 6가지 분류입니다. 여기 도기라는 측정기가 있는데 도기라는 측정기가 다시 선도기하고 단도기로 구분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할게요. 선도기하고 단도기를 각각 개별적으로 할게요. 자, 그래서 측정기의 종류는 첫 번째 선도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도기입니다. 측정기의 종류에는 첫 번째 선도기, 두 번째 단도기 이렇게 해요. 자, 선도기하고 단도기 둘 다 뭐냐 하면 도기예요. 자, 도기입니다. 도기는 뭐냐? 일정한 길이 또는 각도를 눈금 또는 면으로 구체화한 것. 저 이거 책에 있는 글 그대로 갖다 쓴 거거든요. 교재에 있는 글. 그런데 저는 사실 이 교재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게 이 교재에 있는 글 제가 읽어도 잘 못 알아듣겠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물론 이제 저희가 교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문체가 좀 옛날 문체여서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그런지 어쨌든 간 저 이거 잃으면 안 돼요. 영상인데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면 다 아시려나? 안 되는데. 자, 어쨌든요. 이 무슨 뜻이냐면요. 독이라는 것은 어떤 측정기가 있죠. 측정기 있으면 그 측정기 자체가 표준이에요. 측정기가 있으면 이 측정기 자체가 길이나 혹은 각도의 표준입니다. 이런 것을 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라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라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라는 거는 30cm 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30cm 자는 30cm 길이에 대한 표준이에요. 30cm란 길이에 대한 표준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표준자가 있으면 표준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30cm야. 그러면 30cm에 대한 표준이죠. 자가 곧 표준이야. 그러면 내가 측정하려는 피측정물이 있어요. 이게 측정물입니다. 측정물하고 여기 갖다 대고 왼쪽 갖다 대고 오른쪽 갖다 대서 여기에 눈금을 읽어주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측정물하고 표준자를 측정물하고 물과 독일을 표준자라고 하는 독일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얘가 독이에요. 그러니까 독이라는 거는 자, 두 가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독이 자체가 하나의 표준입니다. 길이에 대한 표준이에요. 혹은 각도에 대한 표준입니다. 측정기 자체가요. 그 다음에 측정을 하려면 얘랑 이 독이랑 피측정물을 서로 비교해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많이 해오셨던 여태까지 뭐 태어나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껏 계속 해오셨던 길이 측정하던 거, 자를 가지고 길이 측정하던 걸 생각해 보세요. 30cm 자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30cm 자는요. 그냥 우리 주변에서 30cm라는 길이에 대한 표준이에요. 자 자체가 길이에 대한 표준이었습니다. 각도기 쓴다. 각도기 90도, 180도, 180도라는 각도에 대한 표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각도를 측정하려면 이 각도기를 갖다 대봤잖아. 길이를 측정하려면 자를 갖다 대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각각이 표준이 되는 것, 이것을 독이라고 합니다. 자, 이 도기에는 선도기하고 단도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선도기는 이 도기 위에 눈금이 나와져 있는 것은 선도기예요. 간단합니다. 눈금이 있으면 선도기, 눈금이 없으면 단도기.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눈금이 있으면 선도기, 눈금이 없으면 단도기. 그러니까 선도기는 측정값을 읽기가 쉽겠죠. 단도기는요, 근데 측정값을 읽기가 어려워요. 측정값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도기는 측정값이 도출이 되지만 단도기는 단순하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크기네, 같은 크기가 아니네, 그런 식으로 비교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검사용이죠. 선도기는 측정용이라고 보실 수 있지만 단도기는 검사용으로 주로 쓰여요. 물론 이제 게이지 블록 같은 경우는 검사용이 아니고 측정용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치수는 읽을 수가 없어요. 치수는 없습니다. 모르죠. 비교만 하는 거니까. 왜? 눈금이 없잖아. 눈금이 없는데 어떻게 치수를 읽어요? 그래서 실제 치수는 읽을 수 없다. 이게 단도기인 거예요. 자, 선도기에는 표준자나 금속자나 각도기나 이런 것들이 선도기에 속할 겁니다. 단도기는요, 뭐 게이지 블록 아직 기초 측정 실습에서 게이지 블록 안 보셨을 텐데요. 게이지 블록이라고 말 그대로 블록이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블록이 있습니다. 블록이 길이에 대한 표준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에 대한 표준입니다. 그래서 게이지 블록은요, 얘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여기까지요, 정밀한 거죠. 물론 이것보다 더 정밀합니다. 게이지 블록은 또 등급에 따라서 00급 같은 경우는 거의 빛의 속도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해야만 측정할 수 있는, 뒤쪽에 이제 절대 측정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뭐 그런 정도로 상당히 정밀한 급,
제로제로급이 없어졌네요. K급으로 바뀌었네요. 제로제로급이 케이스 규격에서 여튼 그런 것들이 될 거예요. 여기 각도 게이지라고 해서 단도기가 나는데 저는 이거 우리 교재에는 각도 게이지가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각도 게이지가 얘가 아닐 거고요. 아마 이거 교재가 잘못된 것 같은데 각도 게이지 블록이 있어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각도 게이지는 게이지류입니다. 우리 6번째 마지막에 분류되는 그거예요. 얘는 게이지에 속합니다. 6번이에요. 우리 선도기, 단도기 그 뒤로 쭉 나오게 될 것 중에서 6번째에 있는 게이지. 거기에 속하게 된 거고요. 각도, 우리 일반적인 옆에 있는 게이지 블록처럼 각도를 측정하는 각도에 대한 표준이 되는 각도 게이지 블록이라는 게 있어요. 다음에 직각자도 마찬가지로 직각에 대한 표준이 되겠죠. 자, 일단 두 가지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도기, 단도기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3번입니다. 우리 2번으로 되어 있는데 3번 지시측정기. 지시측정기라는 게 있어요. 선도기, 단도기, 지시측정기 세 번째 거죠. 자, 측정 중 표점이 눈금에 따라 이동하거나 눈금이 표선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 예. 자, 표준편이 내장되어 있는 것과 내장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분류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렵네요. 자, 표준편이 내장되어 있는 것과 내장되어 있지 않은 것. 내장되어 있지 않는 게 하이트 마이크로미터 같은 경우가 내장되어 있지 않겠구나. 어렵네요. 자, 지시 측정기는요. 여러분들 여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버니어 캘리퍼스 버스예요. 마이크로미터 맘입니다. 자, 버니어 캘리퍼스나 마이크로미터나 옆에 있는 하이트 게이지는 버스랑 똑같이 측정을 하는 애니까 뺄게요. 자, 얘네들 둘 다 표준편이 내장돼 있어요. 그럼 도대체 표준편이 내장이라는 말은 아시죠? 내장이라는 말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들어가 있다라는 거. 도대체 표준편이 뭔데? 우리 주로 얘네들 측정하는 거 길이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이를 측정하는 표준자입니다. 표준편이라는 건 결국 표준자예요. 다시 말해서 도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도기라고 해야 되겠죠? 선도기가 내장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주로 우리 지시 측정기로 사용하는 애들은 다 선도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기가 내장되어 있어서 그 선도기의 눈금을 보고 측정값을 읽게 되죠. 그런데요, 버니어 캘리퍼스나 마이크로미터 그러면 선도기가 내장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은 앞에 있는 선도기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요. 조금 다르죠. 얘네들 뭐가 다를까요?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는 게 가장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버니어 캘리퍼스 배우셨습니다. 여기 있는 커다란 기다란 눈금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얘를 어미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어미자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작은 눈금 이것을 아들자라고 부르죠. 본척, 부척이라고 하죠. 뭐로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본척, 부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금은 어미자와 아들자의 눈금 조합으로, 즉 어미자하고 아들자의 눈금이 겹치는 부분의 눈금을 읽어서 하죠. 어쨌든 눈금 조합으로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먼저 기초 측정 실습에서 제일 먼저 배우신 게 버니어 캘리퍼스 눈금 읽는 법부터 배우셨을 겁니다. 물론 이제 산업체에서 오신 분들은 눈금 읽는 법을 이미 알고 계셨을 수도 있고요. 자, 마이크로미터 있어요. 옆에 마이크로미터는요. 자, 이게 스핀들 눈금이죠. 이게 스핀들 슬리브. 스핀들이라고 안 하고 슬리브 눈금이라고 하지. 자, 이게 슬리브 눈금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딤블 눈금이에요. 딤블 눈금하고 슬리브 눈금, 눈금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치수를 읽을 때 딤블 눈금하고 슬리브 눈금을 조합을 해서 눈금을 읽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공통점이 뭐죠? 버니어 캘리퍼스하고 마이크로미터의 공통점은 눈금을 읽을 때 이 안에 표준편이 두 개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 측정기는요, 표준편이 즉 선도기가 2개 이상 있습니다. 우리 마이크로미터 중에서는 버니어 마이크로미터라 해서 위쪽에 조금 확대할까요? 여기에 이렇게 눈금 또 있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이 버니어 마이크로미터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읽을 때 사용을 하는 마이크로미터. 예, 걔네들은 표준편이 3개 있는 거죠. 그래서 선도기가 2개 이상, 3개일 수도 있고, 예, 얘네들 선도기가 2개 이상 포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눈금은 그러면 선도기 2개 이상 얘네들의 눈금 조합으로 이것으로부터 측정값이 나오는 것. 측정값이 도출되는 것. 도출이란 말 제가 오늘 되게 많이 쓰네요. 계속 요 근래에 계속 제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요. 참 도출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돼요. 자, 측정값을 얻는 것. 자, 이렇게 되는 측정기. 이것을 지시 측정기라고 부릅니다.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표준편 2개 이상 있어가지고요. 어미자하고 아들자, 슬리브 눈금, 딤블 눈금 이런 식으로 2개 이상 있어서 눈금 조합으로 최종 측정값을 얻어내는 그러한 측정기를 지시 측정기 이렇게 분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가 돼야죠. 자, 네 번째 시준기입니다. 시준기라는 측정기가 있어요. 시준기는요, 확대시켜서 보는 거야. 근데 그냥 확대시켜서 보는 게 아니라요, 광학적으로 확대시켜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하는 거. 광학적으로 확대시켜서 본다라는 말이 도대체 뭐야? 광학적이란 건 광이니까 빛이네. 빛으로 확대시켜서 본다. 이 도대체 무슨 얘기야? 쉽게 얘기할게요. 그냥 크게 보는 거예요. 크게 확대시켜서 보는 거. 확대해서 측정을 하는 거. 얘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돋보기로 크게 보는 거. 이것도 맞아요. 그것도 시중기입니다. 돋보기도 시중기예요. 현미경, 이런 것들이 시중기입니다. 돋보기나 현미경처럼 별거 없어요. 그냥 크게 보면은 작은 애 크게 보면 보기 좀 편하잖아. 그래서 시중기 그런 겁니다. 작은 애들을 좀 크게 키워서 보는 그러한 방법을 시중기라고 하죠. 물론 우리 측정에서는요, 뭐 돋보기나 현미경을 쓸 수는 없잖아요. 뭐 현미경 비슷한 건 있지만 돋보기나 현미경을 바로 쓸 수는 없으니까 우리 투영기라는 측정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기초 측정 실습하실 때 투영기 있죠? 115호에 B동 115호에 보시면은 복도 쪽 벽에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을 거예요. 기초 측정 실습에서 실습을 해보실 거고요. 2학년 때 가시면 B동 111호에 가시면은 공구 현미경이라도 마찬가지로 복도 쪽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습니다. 현미경은 현미경인데 기계 부품을 측정하는 현미경이니까 그리고 접안 렌즈로 직접 보지는 않고요. 사실은 컴퓨터 모니터로 확대시켜서 봅니다. 얘들 다들 그냥 확대시켜서 보는 애들이에요. 뭐 프로젝터라든가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게 시준기에 속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디케이터라고 있습니다. 인디케이터. 우리 인디케이터라는 거는요, 예전에 컴퍼레이터라고도 불렀고요. 컴퍼레이터. 인디케이터라고 안 하고 컴퍼레이터다라고도 불렀어요. 컴퍼레이터라는 거는 컴페어라는 말이 있죠. 컴페어라는 거는 비교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컴퍼레이터는 비교시키는 애입니다. 얘네들 인디케이터는 뭐냐 하면은 일정량의 조정 또는 지시에 사용된다라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보다 우리 뒤쪽에서 나오게 될 비교 측정이라는 게 있어요. 비교 측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측정의 종류들 중에서 비교 측정이라는 측정 방법이 있는데요. 이 비교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기가 인디케이터입니다.
비교 측정을 하려면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인디케이터랑 플러스 뭐가 필요하냐? 표준 단독이라고 할게요. 인디케이터랑 단독이가 필요합니다. 주로 많이 쓰는 거는 게이지 블럭 아니면은 하이트 마이크로미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디케이터랑 단독이 혹은 인디케이터랑 뭐 게이지 블럭, 하이트 마이크로미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는 것을 비교 측정이라고 하는데 인디케이터는 이 비교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기입니다. 그래서 비교 측정에 사용되기 때문에 컴퍼레이터다라고도 부르고요. 아니면은 측미기라고도 불러요. 아주 미세하게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디케이터는 다른 말로 죄송합니다. 측미기라고도 부릅니다. 측미기, 측정을 한다, 미세한 값을 측정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인디케이터의 종류는, 인디케이터의 특징은요, 이러해요. 주로 대부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바늘을 이렇게 움직이죠. 지금 이게 다이얼 게이지인데, 다이얼 게이지라는 측정기인데요. 밑에 있는 게 이게 스핀들입니다. 스핀들이 눌린 길이를 이렇게 바늘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스핀들이 이만큼만 눌렸다라고 하면 바늘이 돌아가는 길이는 이런 식으로 더 커지거든요. 다시 말해서 측정값을 이게 이제 눈금의 지시값이거든요. 측정값은 작아요. 이것을 지시값으로 확대시켜 줍니다. 측정값을 지시값으로 확대시켜요. 그것을 우리가 배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디케이터는 배율이 높아요. 배율이 높다라는 게 인디케이터의 가장 큰 특징이 됩니다.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다이얼 게이지가요. 이 다이얼 게이지 일반적으로 쓰는 게 100배 일반입니다. 일반이 100배 확대시켜서 보는 애들이죠. 시중기도 확대시키는 거잖아요. 시중기도 확대시켜서 보는 애입니다. 시중기는 광학적으로 확대시키는 거죠. 인디케이터는 기계적으로 확대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중기는 직접 측정을 합니다. 비교 측정하지 않고요. 직접 측정이라는 걸 하는데, 직접 측정이라는 건 비교 측정의 반대로 직접 치수가 측정 결과가 나오는 애예요. 근데 그건 뒤쪽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다 말은 써놓을게요. 시중기는 직접 측정을 하는 거고요. 확대시켜서 보는 거지만 직접 측정하는 거고요. 인디케이터도 확대하는 겁니다. 배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확대하는 거지만 얘는 비교 측정에 사용되는 애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인디케이터예요. 그래서 배율이 상당히 높고요.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바늘의 움직임을 가지고 많이 하죠. 그래서 얘를 또 다른 말로 측미기 또는 인디케이터 다이얼 게이지 같은 얘네들을 지침 측미기다라고도 부릅니다. 지침 바늘이 있어서 측미기다라고도 부르게 되죠. 배율이 높다. 그리고 배율이 높은 얘기는 그만큼 정밀도가 높은데요. 대신 측정 범위는 좁아요. 측정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좁습니다. 이거는 비교 측정의 특징이기도 하죠. 배율이 높다, 측정 범위가 좁다. 배율이 높다라는 얘기는 정밀도가 상당히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측정 범위는 좁아요.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일단 뭐 인디케이터도 종류가 또 어마무시하게 많다 보니까 뭐 옆에 나오는 이 다이얼 게이지나 위에 있는 건 테스트 인디케이터라고 부르는데, 얘는요 테스트 인디케이터나 다이얼 게이지나 뭐 얘네들의 특징이 있고, 또 인디케이터류들 중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잠시만요.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공기 마이크로미터나 전기 마이크로미터라는 게 있습니다. 얘네들 마이크로미터 아니에요. 공기마미, 전기마미 둘 다 마이크로미터 아닙니다. 뭐 얘네들도 어떤 공기를 이용하느냐,
아니면은 공기의 유량이나 압력을 이용하냐 아니면 전기를 이용하냐인데 얘네들도 상당히 측정 범위가 좁고 대신 정밀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측정이 어려워요. 걔네들 같은 경우는요. 왜냐하면 워낙 잘 변하거든요. 지침에 아주 확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측정이 좀 어려운 것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수증기 같은 경우도 인디케이터에 속하게 될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을 인디케이터다라고 불러줍니다. 5번까지 했네요. 자, 마지막으로 6번입니다. 6번 게이지류. 자, 게이지류. 자, 게이지류 단일 게이지라고도 합니다. 게이지류 혹은 단일 게이지. 자,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단일 게이지 혹은 게이지류 얘네들은 뭐냐면요, 측정을 할 때 움직이는 거 없는 거. 움직이는 것만 없는 건 아니죠. 눈금도 없습니다. 얘네들 움직이는 것도 없고 눈금도 없고 한 건데요. 게이지류들은 뭐랑 비슷하냐 하면요. 얘네들은 단도기랑 유사해요. 단도기와 유사합니다. 어떤 표준이에요. 피치 게이지 같은 경우 밑에 있는 예시 볼게요. 피치 게이지 같은 경우는 나사의 암나사도 아니에요. 수나사만 가능합니다. 암나사는 안 돼요. 자, 수나사의 피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눈금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피치라는 건 나사가 이렇게 있으면은 나사 산에서 산까지의 거리를 피치라고 합니다. 이 피치 나사 산의 피치를 측정을 하는 그러한 게이지가 피치 게이지. 드릴 게이지 같은 경우는 우리 드릴 날이라고 하죠. 드릴의 날입니다. 길이라고도 하는데요. 드릴 날의 지름을 측정하는 게 드릴 게이지. 틈새 게이지는 말 그대로 틈새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얘가 두께가 달라요. 요 두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틈새에다 꽂아보는 거예요. 틈새의 너비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측정이라는 말을 뺄게요. 일단은 이렇게 합니다. 틈새 게이지는 다른 말로 필러 게이지라고도 합니다. 뭐 이거 외에도 게이지류들은 더 많이 있죠. 뭐 와이어 게이지. 와이어 게이지라는 게 있어요. 와이어 게이지는 와이어의 즉 선재죠. 철사라고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 철사라는 표현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철사라는 표현은 철이라는 표현 자체가 맞지가 않아서 그런데요. 이거를 뭐 구분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구분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철은 순수한 철, 아이언이라고 해서요. 원소기호 Fe2를 얘기를 해요. 그게 철입니다. 철을 사용하지 않죠. 우리 순철은 아무 데서도 쓰지 않아요. 순철은 쓰지 않습니다. 다 어떻게 써요? 철에다가 처음에 철이 가장 먼저 발견이 됐을 때 그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철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섞여서 나오죠. 탄소가 섞여지고 거기에 뭐 이것저것 또 더 섞여져서 뭐 서스가 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철이라는 거는 그냥 쓰진 않죠. 무언가 합금을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합금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강이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배우셨으니까요. 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강이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스틸이에요. 철은 순수한 원소 Fe2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 스틸. 그래서 철사라는 말은 틀린 거고요. 선재 혹은 강선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와이어 게이지는 강선의 지름을 측정하는 거예요. 철사 지름. 쉽게 말씀드리면 철사 지름이지만 우리 철사라는 말 표현 쓰지 않기로 했으니까 강선의 지름을 측정을 하는 그러한 애가 와이어 게이지입니다. 근데 굳이 강선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구리선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구리선일 수도 있고 뭐 황동선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신주선 같은 것들도 사용을 하긴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강선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한 선일 수도 있으니까 선재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판재의 두께를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판재의 두께. 예를 들어서 철판이요.
철판이라는 표현 쓰시면 안 되죠. 철판이라는 표현 말고 뭐라 해야 돼요? 강판이라고 하셔야죠. 강판입니다. 철판 아니에요. 강판이에요. 예, 철판 아닙니다. 예, 철사 아니에요. 강선이에요. 예, 강판입니다. 강선, 강판. 얘네들의 두께를 측정을 하는데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와이어 게이지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와이어 게이지. 반지름 게이지. 예, 반지름 게이지 있네요. 반지름 게이지, 모서리 혹은 예, 모서리 안쪽 모서리나 바깥쪽 모서리나 그래서 모서리의 반지름을 측정하는 거. 우리 정확하게 샤프하게 뾰족한 모서리는 바깥쪽 모서리는 가능하지만 안쪽 모서리는 그렇게 만들기가 어렵죠. 특히나 절곡해서 만드는 부품 같은 경우는 안쪽 모서리를 만드는 게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보셔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걔네들 모서리에 반지름을 측정하는 반지름 게이지,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뭐 플러스 핀 게이지라든가 예, 등등등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보니까 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또 뭐가 있었을까? 예, 생각나는 대로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정리가 되긴 하겠지만, 예, 그때 한번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 때요. 피치 게이지, 드릴 게이지, 피치 게이지, 수나사 피치라고만 썼습니다. 드릴 게이지, 드릴날 지름이라고만 썼어요. 피치 게이지, 틈새 너비, 틈새 너비라고만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했어요. 자, 피치 게이지는 수나사의 피치를 측정을 하는 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자, 피치 게이지, 드릴 게이지, 틈새 게이지 다 단도기와 유사하잖아요. 즉 내가 드릴날을요 여기다가 꽂아봤어. 들어가네? 그럼 뭐야? 이 지름보다 드릴날의 지름이 작은 거지. 안 들어가네? 이 지름보다 드릴날의 지름이 더 큰 거죠. 무슨 뜻인지 감이 오셨을까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혹시 감이 오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피치 게이지 수나사를 여기다가 한번 대봤어요. 여기에다 수나사를 딱 댔더니 맞아. 그러면 피치는 요 피치랑 이 피치랑 맞는 거지. 근데 안 맞아. 안 맞네. 끝. 뭐가 안 나와요? 어떤 게 안 나오죠? 지금 이 구멍 드릴 날의 지름을 측정을 했더니 이 구멍의 지름보다 작은지 큰지 같은지는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작은지 큰지, 그래 같은 것까지 놉시다. 작은지 큰지 같은지 그거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뭘 몰라요? 드릴 게이지를 가지고 측정을 하면 실제 드릴날의 지름의 값은 이거는 모르지. 단순하게 이 표준보다 드릴날의 지름이 큰지 작은지 같은지는 알 수 있지만 실제 드릴날의 지름값은 알 수가 없어요. 틈새 게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틈새에다가 이 게이지를 집어넣어 봤을 때 들어가면 틈새는 더 넓은 거야. 안 들어가면 틈새는 더 좁은 거야. 이 갭 게이지, 이 필러 게이지, 틈새 게이지의 두께보다. 하지만 정확한 틈새의 크기는 안 나와요. 값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이지류들은 단도기와 유사하게 뭐가 없다? 값이 없습니다. 또 도출이라고 한다. 값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야? 얘네들은 무슨 도구야? 검사용 도구입니다. 측정용이 아니라 검사용 도구가 되는 거죠. 측정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피치 게이지는 수나사의 피치를 측정하는 애야 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검사하는 애야. 드릴 게이지는 드릴날의 지름을 검사하는 애야. 필러 게이지는 틈새의 너비를 검사하는 애고요. 얘도 마찬가지다. 모서리 반지름을 검사하는 애고 다 검사하는 애들입니다.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되셨을까요? 자,
여기 측정기들 쭉 나눴는데요. 단도기도 마찬가지죠. 검사용이죠. 자, 우리 측정기의 종류, 선도기, 단도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시 측정기, 그리고 시준기, 뭐 인디케이터라고도 부르는 시준기, 그리고 게이지류. 이렇게 6가지 측정기의 종류들을 구분을 해드렸어요. 구분이 좀 되셨을까요?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예, 열심히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가네요. 저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아마도 게이지 블록 그 다음에 이제 측정의 방법 5가지 설명을 하면은 대략 한 45분 내에 설명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은근 제가 말이 많네요. 점점 저도 꼰대가 돼가는 건지 말이 점점 많아집니다. 자, 여튼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영상 수업은 45분 수업만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또 길어지면은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요. 저희 45분, 그러니까 절반 시간이죠. 우리 45분짜리 수업 2시간이니까요. 그 중에 절반은 영상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과제물로 대체를 하는 그런 형태로 영상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대략 한 45분 정도 된 것 같으니까요. 더 진도는 나가진 않을게요. 조금 아쉽긴 한데 조금 꼬이긴 했습니다. 사실 지금 그렇게 되면은 렉처 5에서 조금 빠져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렉처도 좀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맨 처음 시작을 할 때 측정의 정의랑 그 다음에 측정기의 종류 그리고 측정의 종류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여기 렉처 4에서는 측정의 정의 그리고 측정기의 종류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수업을 종료를 할게요. 우리 측정 방법의 종류는 렉처 5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제물 여러분들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과제물은 간단하게 러닝노트고요. 러닝노트는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러닝노트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러닝노트 같은 경우는 학습 자료실 본 이 CTS 사이트에서요. 이 수업 방이죠. 예, 정밀측정공학 수업 방에서 학습 자료실에 가시면은 러닝 노트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프린트를 하셔서 그 위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러닝 노트 작성을 해주실 때요. 잠시만요. 제가 러닝 노트를 하나를 열어볼까요? 우리 굿노트에서요. 러닝 노트를 하나를 열어볼게요. 러닝 노트 여기 있다. 자, 이렇게 생긴 게 러닝 노트입니다. 자, 각자 학생들 이거 프린트를 하셔야 돼요. 얘는 프린트를 반드시 해주시고요. 프린트해서 여기다가 이름, 학번, 그 다음에 요거 쓰시고 주차, 몇 주차인지 오늘 4주차입니다. 자, 오늘 수업의 주제 무엇인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수업 목표 쓰시고 핵심 키워드 쓰시고 수업을 요약을 하는데요. 요약은 글 플러스 그림 해서 뭐 복잡하게 쓰실 필요는 없어요. 간단하게 작성을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뭐 어떤 학생들 예전에 작년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수업 시간에 제가 필기한 거 그대로 다 베껴 썼더라고요. 깨알같이 글씨를 써가지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만 작성을 해주셔도 되고요. 오늘 수업 내용을요, 요약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글을 쓰실 때요, 문장으로 쓰지 마세요. 문장 아닙니다. 문장 아니고요. 보통 그냥 표나 아니면은 뭐 도식화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걸로 주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아마 이번 주 레포트 제출하는 거 보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싶으면은 괜찮았었던 예시를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요. 아주 중요한 거 수기입니다.
워딩 하지 마세요. 수기로 쓰세요. 워딩 하시면 안 됩니다. 워딩 하시면 점수 안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수기로 작성을 하세요. 손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되고요. 저 글씨 못 쓰는데 어떻게 해요? 예, 글씨 못 쓰시는 분들도 다 봐요. 괜찮습니다. 뭐 여러분들만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보는 거니까 혹시 설마 뭐 본인이 쓰신 글씨 본인이 못 알아보지는 않겠죠. 그래서 관계가 없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여기다가 질문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수기로 작성이 되시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면은 얘를 사진을 찍으세요. 예, 사진을 찍어서 뭐 스캔을 해주시면 좋은데 스캔이 안 되시는 분들 가장 좋은 건 스캔이 제일 좋고요. 스캔이 안 되시면은 사진을 찍으세요. 그냥 뭐 카메라 가지고 핸드폰 카메라 가지고요. 좀 깨끗하게 어둡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어둡지 않게 제가 알아봐야 되니까 어둡지 않게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과제 제출란에다가 과제란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제출이냐? 예, 금주 토요일까지. 예, 토요일까지 제출입니다. 토요일이 며칠인가요? 토요일이요? 이건 아니지. 구글 캘린더지. 토요일이요? 4월 3일이네요. 4월 3일까지. 예, 엄수해 주세요. 시간 엄수입니다. 그래서 4월 3일까지 과제란에다가 이 러닝노트 오늘 수업 배운 거 뭐 많지 않으니까 아마 수업 내용 요약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예, 도식화 시켜가지고 문장으로 쓰지 말고 표나 아니면 그림이나 아니면 개조식은 뭐 시준기 뭐뭐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개조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러닝노트는 채점이 되고요.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 제출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점수 차이가 거의 없을 겁니다. 약간 있기는 있어요. 그래도 그거 쌓이면 예,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예, 나중엔 차이가 좀 생기긴 하지만 근데 낸 학생하고 안 낸 학생은 차이가 좀 많이 날 거예요. 안 낸 학생은 그냥 0점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닝노트 꼭 토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자, 금주 수업 렉처 4 예, 여기까지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